KTN 오늘의 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실시된 2022 K-팝 월드 페스티벌에서는 K-팝뿐만 아니라 태권도 시범도 선보였습니다. 화려한 시범 공연은 참석자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는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자 보건당국이 제4차 접종, 즉 2차 부스터샷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공장 유치를 결정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몇 주 내에 직원을 감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2022 K-팝 월드 페스티벌이 지난 9일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K-팝뿐만 아니라 태권도 시범도 선보였는데 화려한 시범 공연은 관객들로부터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는 평가입니다. 월드 클래스 태권도 시범단이 시범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시범 단원들의 품새 시범에 이어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이준혁 사범이 고공 발차기 격파 시험을 선보입니다. 시범 단원들은 눈을 가린 채 격파 시험도 선보입니다. 월드클래스 태권도 시범단의 이번 공연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리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시험을 지도하고 준비한 월드클래스의 이준혁 사범은 시범 단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며 한국과 미국의 어우러짐을 강조하고 민간 외교의 의미를 담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사용하여 시범을 마무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월드클래스의 김철애 관장은 태권도를 미국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알리는 일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K-팝 월드 페스티벌의 클로징 무대는 팀 마스터 태권도 시범단이 맡았습니다. 팀 마스터 시범단의 화려한 공중 발차기가 선보입니다. K-팝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은 태권도 시범을 보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화려한 격파술에 이어 태권무를 선보이며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지닌 태권도를 소개합니다. 팀 마스터의 조우현 관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 태권도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범단 단원들이 K-팝 공연을 관람하며 함께 즐겼다고 전한 후 말로만 듣던 한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K-팝 경연 참가자와 관객들에게는 태권도 시범 공연을, 태권도 시범 단원들에게는 K-팝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특별히 비한인들에게 K-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 인수를 파기한 일론 머스크를 향해 헛소리하는 기술자라고 공개 비난했고 머스크는 트럼프가 나이가 들었다며 그만 은퇴해야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계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 9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유세 도중 머스크가 썩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좋은 계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를 헛소리하는 기술자일 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론 디샌디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에 대해 일관적으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머스크도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이제는 모자를 벗고 일몰을 향해 배를 나아갈 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트윗에는 트럼프는 임기 말이면 82세가 된다며 미국은커녕 어떠한 일에도 최고 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트위터 계약 파기 소식에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만든 SNS와 합병 예정인 기업들은 주가가 30%나 급등하는 등 뜻밖의 효과를 봤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14일 트위터 인수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후 4월 25일 440억 달러의 대규모 인수 협상을 체결해 트위터와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5월 13일경에는 머스크가 트위터 측에 가짜 계정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수 절차를 잠정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머스크 측은 트위터 측이 계약에 명시된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실적 부정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장한 부분에는 지난 5월에 수차례 요구한 가계정 비율 등 회사 실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트위터는 가계정 비율이 전체 계정의 5% 미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머스크 측은 20%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수를 보류해왔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7월 8일 트위터 인수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보건당국이 제4차 접종, 즉 2차 부스터샷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성인과 면역 저하자에게만 제4차 접종이 허용된 상태입니다. BA.5는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에 비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감염자는 더 빠르게 감염될 수 있고 기존 감염자가 다시 감염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BA4와 BA5가 미국 내 신규 감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백신이 이를 막을 수 없지만 중증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 중입니다. 한편 CDC에 따르면 현재 18세 이상의 성인의 절반이 1차 부스터샷을 접종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4차 접종을 맞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대기업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위터와 테슬라에 이어 조지아주의 공장 유치를 결정한 전기차 업체 리비안도 몇 주 내에 직원 감축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로 공장 유치를 결정한 리비안이 몇 주 내 직원 14,000명 중 5% 감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아마존, 포드로부터 100억 달러 투자를 받아 테슬라를 위협하는 떠오르는 전기차 업체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자 리비안의 주가가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70.8%나 폭락했습니다. 리비안이 감원 결정을 내리면 약 700여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며 해고 대상에는 EV 생산직보다는 사무직 직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대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해고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최근 인사팀의 30%를 정리해고했고 넷플릭스도 전체 직원의 4%인 약 45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직원 감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도 테슬라 직원의 3에서 3.5%를 감축하기로 했고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분야 직원 약 2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공급망 부족 사태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대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학내 총기 관련 사건 방지를 위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교육청들이 책가방 내부가 훤히 보이는 이른바 투명 책가방만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클레이턴 카운티 교육청은 오는 8월 새학기부터 투명 책가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록데일 카운티 교육청도 올해부터 전 교생에게 투명 책가방만을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애틀랜타 교육청은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투명 책가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교육청들은 관할 지역 학생들 전원에게 투명 책가방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도청 걱정 없이 식사를 하며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는 비밀회의용 벙커가 EU 집행위원회 소재지인 벨기에 브뤼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100명을 수용하는 비밀 벙커의 건립 비용은 800만 유로이며 예상 준공 시점은 2024년입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제재 방안과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출 방법 등을 의논해왔지만 러시아가 중요한 정보를 엿듣는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해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내 최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프라임데이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아마존 프라임 유료 회원은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특가로 판매됩니다. 아마존 프라임 행사는 매년 높은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아마존 프라임 전망이 어두우면서 올해 4분기에 한 차례 더 아마존 프라임을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최근 물류센터 확충을 중단하는 등 수익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떠오르는 유사 업종을 경계하기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미상을 주관하는 미 텔레비전 예술 과학 아카데미 ATAS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의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작품상 후보에 오른 작품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모두 7작품입니다. 또한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 성기훈으로 출연한 이정재는 드라마 부문 남주연상 후보로 지명되는 등 출연진 총 4명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어 드라마가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제74회 에미상 수상자가 결정되는 시상식은 9월 12일 개최되며 MBC 방송을 통해 중계될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